1년 후 인생이 달라지고 싶다면 꼭 바꿔야 할 7가지. 인생을 바꾸고 싶지만 어디서부터 손 떼야 할지 모르겠지요. 노력한다고 해도 돌아보면 다시 제자리인 것 같은 삶. 매년 새해가 되면 혹은 매월 1일이 되면 우리는 다짐합니다. 이번엔 다르게 살아야지. 영어 공부도 하고 운동도 하고 돈도 모으고 멋진 사람이 되어야지. 하지만 지금 당신의 손에는 무엇이 들려 있습니까? 유튜브 쇼츠를 의미 없이 넘기며 다른 사람의 화려한 일상을 구경하거나 배달 앱을 켜고 오늘 야식은 뭐 먹지 고민하고 있진 않나요? 그러면서 속으로는 속상해합니다. 왜 내 인생은 제자리 걸음일까?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잘 나가는데 나는 왜 이 모양일까? 이 영상을 끝까지 보지 않으면 당신의 내년 오늘 역시 똑같을 것입니다. 인생을 바꾸는 건 거창한 로또 당첨이 아닙니다. 내일 당장 사표를 던지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무의식적으로 선택하고 있는 아주 사소한 것들이 모여 1년 뒤에 당신이라는 존재를 창조합니다. 여기 정확히 1년 뒤 당신의 소득, 외모, 인간관계, 그리고 인생의 밀도를 완전히 바꿔놓을 7가지 법칙이 있습니다. 이 중 단 3가지만 실천해도 1년 뒤 당신은 완전히 다른 세상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지금부터 당신의 인생을 바꿀 7가지 여정을 시작합니다. 첫 번째, 당신이 고르고 읽은 책입니다. 요즘 세상에 누가 책을 읽어? 유튜브에 요약 영상 다 나오는데? 맞습니다. 정보가 넘쳐나는 세상이죠. 하지만 왜 성공한 부자들은 하나같이 지독한 독서가일까요? 현실적인 예를 들어볼까요? 직장 상사에게 잔소리를 듣고 스트레스를 받은 날, 대부분의 사람은 스마트폰을 켜고 자극적인 커뮤니티 글을 읽거나 연예인 가십거리를 찾아봅니다. 그 순간 뇌는 도파민에 중독되고 생각하는 근육은 멈춰버립니다. 반면 어떤 사람은 똑같은 상황에서 인간관계에 대한 책이나 심리학 책을 펼칩니다. 아, 저 상사가 나를 괴롭히는 건 본인의 불안감 때문이구나. 나는 이렇게 대처해야겠다. 책을 읽는다는 것은 그 분야에서 수십 년간 뼈를 깎는 노력을 한 거인의 뇌를 단돈 15,000원에 빌려 쓰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이 지난 한 달 동안 읽은 책의 목록이 바로 현재 당신의 지적 수준입니다. 자극적인 쇼츠 영상 100편을 보는 것보다 제대로 된 책 한 권을 깊게 읽는 것이 당신의 어휘력을 바꾸고 사고의 깊이를 바꾸며 결국 연봉을 바꿉니다. 1년 동안 한 달에 딱 2권, 1년에 24권의 책만 제대로 읽어보세요. 1년 뒤 대화의 수준이 달라진 당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당신 곁에 있는 사람입니다. 미국의 전설적인 동기부여가 짐 론은 말했습니다. 당신은 가장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는 사람 5명의 평균이다. 지금 여러분의 카카오톡 최근 대화방을 열어보십시오. 주로 어떤 사람들과 대화하고 계시나요? 주말마다 만나서 회사가 이렇다, 정치가 이렇다, 경제가 망했다라며 남 탓하고 신세 한탄하는 친구들인가요? 아니면 이번에 이런 재테크를 시작했어. 이런 프로젝트를 기획 중인데 같이 해볼래? 라며 미래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인가요? 인간은 거울 신경세포를 가지고 있어서 주변 사람의 감정과 행동을 그대로 복사합니다. 맨날 만나서 술 마시고 담배 피우며 주식 떨어졌다고 한탄하는 사람들과 있으면 나도 모르게 인생 다 그렇지 뭐하고 안주하게 됩니다. 반면 새벽 5시에 일어나 운동하고 미친 듯이 책을 읽는 사람 곁에 있으면 늦잠 자는 내 모습이 부끄러워져 벌떡 일어나게 됩니다. 냉정하게 생각하세요. 그 친구는 당신의 인생을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친구가 소중하지 않다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당신의 발전을 가로막고 부정적인 에너지만 뿜어내는 관계라면 1년간만 거리를 두십시오. 외로워지셔야 합니다. 그 외로운 시간에 진짜 내실을 다질 때 비로소 당신의 인생에 도움을 줄 진짜 인연들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1년 뒤 당신 곁에 누가 남아있는지가 당신의 가치를 증명합니다. 세 번째, 당신 몸에 익은 습관입니다. 우리는 대단한 결심이 인생을 바꾼다고 착각합니다. 새해부터는 매일 3시간씩 공부하겠어. 결과는 어떻습니까? 작심삼일이죠. 왜냐하면 인간의 의지력은 배터리와 같아서 금방 방전되기 때문입니다. 인생을 바꾸는 건 의지가 아니라 습관입니다. 무의식의 영역으로 들어간 행동만이 인생을 바꿉니다. 실제 성공한 사람들의 아침을 보세요. 그들은 눈을 뜨면 고민하지 않습니다. 더 잘까 일어날까 고민하는 게 아니라 눈 뜨자마자 침대를 정리하고 물 한 잔을 마시고 스트레칭을 합니다. 몸이 먼저 움직이도록 뇌를 세팅해 둔 것입니다. 반면 실패하는 사람들은 아침부터 의지력을 낭비합니다. 알람을 5분 간격으로 10개씩 맞춰두고 깰 때마다 5분만 더를 외칩니다. 시작부터 패배하고 하루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퇴근 후 무심코 소파에 누워 유튜브를 켜는 습관, 배가 부른데도 스트레스 받는다고 배달 음식을 시키는 습관. 이 사소한 무의식적 행동들이 365일 쌓이면 거대한 재앙이 됩니다. 반대로 매일 10분씩 책 읽기, 매일 팔굽혀펴기 20개 하기 같은 사소한 좋은 습관이 1년 쌓이면 복리의 마법이 일어납니다. 지금 당장 당신의 무의식적 나쁜 습관 하나를 끊어내십시오. 네 번째, 당신이 매일 먹는 음식입니다. 먹는 게 뭐가 그리 중요해? 맛있는 거 먹고 행복하면 됐지. 정말 그럴까요? 대단히 죄송하지만 당신이 먹는 음식을 보면 당신이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리고 당신의 미래 에너지 수준이 어떤지 단번에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몸을 건축물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매일 인스턴트, 가공식품, 당분이 가득한 음료수, 밤늦은 야식과 폭음을 일삼는 것은 당신의 몸이라는 인류 빌딩에 쓰레기 자재를 집어넣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게 지어진 건물이 얼마나 버티겠습니까? 점심에 맵고 짜고 기름진 음식을 가득 먹고 나면 오후 내내 식곤증과 무기력함에 시달립니다. 집중력은 바닥을 치고 짜증이 늘어납니다. 반면 깨끗하고 가벼운 음식을 먹은 날은 머리가 맑고 업무 효율이 극대화됩니다. 음식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뇌 기능을 조절하고 호르몬을 만듭니다. 매일 밤 야식 증후군에 시달리며 내일부터 다이어트 해야지라고 말하는 자신을 용서하지 마세요. 음식조차 절제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인생을 바꾸고 성공을 거머쥐겠습니까? 오늘 당신이 삼킨 음식이 1년 뒤 당신의 피부, 당신의 눈빛, 그리고 당신의 활력을 결정합니다. 다섯 번째, 당신이 하고 있는 운동입니다. 체력이 없으면 정신력도 없습니다. 미생이라는 유명한 웹툰에 이런 명대사가 나옵니다. 내가 후반에 무너지는 이유, 데미지를 입은 후 회복이 더딘 이유, 다 체력의 한계 때문이야. 체력이 버티지 못하면 정신은 기백일 뿐 신기루처럼 사라진단다. 주변에 일 잘하고 성공 가도를 달리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아무리 바빠도 주 3회 이상 반드시 운동을 합니다. 시간이 남아서가 아닙니다. 살기 위해 그리고 더 높은 성과를 내기 위해 시간을 짜내서 하는 것입니다. 운동을 하면 뇌에서 엔도르핀과 도파민, 세로토닌이 분비됩니다. 스트레스 저항력이 커지고 웬만한 시련이나 역경이 와도 한번 해보지 뭐하고 툭툭 털어낼 수 있는 멘탈 근육이 생깁니다. 반면 운동을 전혀 하지 않는 사람은 매사 귀찮고 무기력합니다. 퇴근하면 손가락 하나 까딱할 힘이 없어서 누워만 있습니다. 악순환의 반복입니다. 거창하게 헬스장 등록 안 해도 됩니다. 오늘 밤 당장 운동화를 신고 밖으로 나가 30분만 숨이 턱에 차오를 때까지 뛰십시오. 1년 뒤 탄탄해진 몸과 함께 그 어떤 고난도 뚫고 나갈 강력한 멘탈을 가진 자신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여섯 번째, 당신의 절약하는 습관입니다. 돈을 많이 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손에 쥐어진 돈을 통제하는 능력입니다.
주위에 연봉 1억을 벌어도 항상 돈이 없다는 사람이 있고 월 250만 원을 벌어도 차곡차곡 모아 종잣돈을 만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차이는 무엇일까요? 바로 소비 통제력입니다. 우리는 SNS의 노예가 되어 살아갑니다. 남들이 좋은 차 타고 오마카세 가고 명품 가방 사는 걸 보면서 나에 대한 보상이라는 그럴듯한 핑계로 미래의 돈을 끌어다 씁니다. 신용카드 할부는 미래의 당신이 과거의 당신에게 바치는 노예 계약서와 같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은 단순한 화폐가 아닙니다. 당신의 선택의 자유이자 위험으로부터의 방패입니다. 통장에 든든한 종잣돈이 있는 사람은 상사가 부당한 요구를 했을 때 당당하게 내 의견을 말할 수 있고 새로운 사업 기회가 왔을 때 과감하게 투자할 수 있습니다. 반면 매달 카드값에 허덕이는 사람은 영원히 회사의 노예로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푼돈을 우습게 보지 마세요. 매일 마시는 배달 커피값, 택시비, 충동 구매하는 옷값만 줄여도 한 달에 수십만 원을 아낄 수 있습니다. 1년 동안 지독하게 절약해서 통장에 1천만 원, 2천만 원의 종잣돈을 만들어 보십시오. 그 돈이 주는 묵직한 자신감이 1년 뒤 당신의 눈빛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입니다. 마지막 7번째, 당신이 감내했던 시간입니다. 우리는 결과만 봅니다. 타인의 화려한 성공, 대박난 사업, 멋진 몸매만 보고 부러워합니다. 하지만 그 뒤에 가려진 암흑의 시간은 보지 못합니다. 진정한 변화는 모든 것이 순조로울 때 일어나지 않습니다. 뜻대로 되지 않아 좌절했을 때,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했을 때, 노력한 만큼 결과가 나오지 않아 밤새 눈물 흘릴 때. 바로 그 고통의 시간을 어떻게 감내했느냐가 1년 뒤 당신의 크기를 결정합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은 고통이 올 때 도망치거나 술로 도피하지 않습니다. 그 고통을 성장의 밑거름으로 삼습니다. 그래, 이 정도 시련은 나를 더 단단하게 만들기 위한 우주의 시험대일 뿐이야 라며 묵묵히 버텨냅니다. 지금 혹시 인생에서 가장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계시나요? 사방이 막힌 것 같고 지치셨나요? 축하드립니다. 당신은 지금 엄청나게 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맞이한 것입니다.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온몸으로 받아내며 버텨낸 그 시간들이 1년 뒤 그 어떤 비바람이 불어도 절대 흔들리지 않는 거대한 거목으로 당신을 성장시킬 것입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1년 후 당신을 완전히 바꿀 7가지. 당신이 고르고 읽은 책. 당신 곁에 있는 사람. 당신 몸에 익은 습관. 당신이 매일 먹는 음식. 당신이 하고 있는 운동. 당신의 절약하는 습관. 당신이 감내했던 시간. 이 영상이 끝나면 두 부류의 사람으로 갈릴 것입니다. 한 부류는 좋은 말이네 하고 다시 쇼츠나 릴스를 보러 떠나갈 것이고 내년 이맘때 똑같은 후회를 반복하겠죠. 하지만 진짜 인생을 바꿀 극소수의 사람은 지금 당장 스마트폰을 끄고 책을 펼치거나 운동화를 신거나 내일의 아침 루틴을 계획할 것입니다. 당신은 어느 쪽입니까? 저는 당신이 후자가 될 것이라 믿습니다. 선택은 당신의 몫입니다. 1년 뒤 완전히 다른 삶을 살고 있을 당신을 응원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고 댓글에 나는 오늘부터 내 인생을 바꾸겠다고 선언하십시오. 그 선언이 당신의 변화의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인생은 그대 편입니다.